화이팅. 열심히 해보자. 화학에서 결합에 대한 내용. 결합은 이제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배웠죠. 어떻게? 자, 금속과 금속이 하는 결합, 금속 결합. 금속과 비금속이 하면 이건 이온 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이 하면 뭐?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뭐 하고? 얘기해 주세요. 뭐? 뭐였죠? 이런 현준이가 모르네. 공유결합. 공유결합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지? 이 세 종류가 있어요. 어쨌든 이 결합에서 가장 보편적이라고 해야 되나? 대표적인 결합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또는 공유 결합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냥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의 성질, 결합의 성질을 자세하게 내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연구했고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뭐냐 하면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거고. 제목을 보면 또 뭐가? 전기 음성도와 뭐지? 결합의 극성 이렇게 돼 있지. 결합이 극성이 있대. 결합이 극성이 있다는 거는 A하고 B가 결합하면 어느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어느 한쪽은 플러스 되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가진다라는 뜻이거든. 결합하면 극성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결합의 극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공유결합 기준을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이건 확장돼서 이온 결합까지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되긴 해. 근데 공유결합만으로 일단 보자고. 자, 뭐라고 되어 있냐? 공유결합을 이루는 원자가 각 원자가 공유전자성을 끌어당기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다. 절대적 값이 아니야, 이거는. 상대적으로, 얘가 1 정도 끌어당긴다고 하면 얘는 2다. 뭐 이렇게 2배 세기로 끌어당기면 2,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죠?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를 뭐라고 한다? 이름하여 electronegativity.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거는 각 원소마다 정해져 있는 값이야. 예를 들어 산소는 이 정도 능력, 플로린은 이 정도, 수소는 이 정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됐니? 그럼 이제 정해져 있는 값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결합을 시켰을 때 누가 얼마만큼 이기겠네 이거 알 수 있다고. 뭘 끌어당긴다? 전자쌍을 끌어당겨.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거야. 자기가 서로 공유했는데 더 세게 끌어당길 수 있으면 그쪽으로 끌려가겠지, 그지? 전자가 끌려가면 얘는 살짝 약한 플러스가 되겠니? 마이너스가 되겠니? 전자가 왔으니까 전자는 뭐야? 음전하지, 그지? 마이너스 전하지?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크면 공유 전자선 자기 쪽으로 조금 더 끌어와서 약한 음전을 띄고요. 약한 놈은 좀 뺏겼지, 그지? 마이너스 입자를 뺏겼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극성이 되는 거야. 약한 양전화. 약하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게 아니고 0.07 뭐 이런 거야. 오케이? 약한 전화를 띄게 된다. 완전히 다 뺏긴 거 아니잖아, 그지? 살짝 끌려간 거잖아. 그래서 약한 음전화, 양전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네가 뭘 모르는지 내가 무서워서 다시 물어본다. 전자가 마이너스 입자인 거 알지? 그럼 공유 전자쌍이 끌려가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많아지는 거 맞지? 그럼 이건 델타 마이너스 약한 음전화가 되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뺏긴 거 맞지, 이쪽은? 그럼 얘는 약한 양전화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를 뺏겼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오케이. 그런 겁니다. 전기 음성도라고 하고요. 전기 음성도 기준은 아주 저명한 생화학자 또는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9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물론 노벨상 탄 사람이에요.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이 이 결합에서 이 극성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어떤 기준값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걸 자기 혼자 한 건 아니야.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이 발표한 것 중에 이 사람이 힘이 제일 셌거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야. 오케이? 전기 음성도 개념이 몇 개 있는데 폴링이라는 사람이 만든 걸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준을 잡자고 하면 가장 큰 놈이 플로린이야. 플로린. 불소. 어떻게? 알지? 수회, 리베, 붕탄, 질산, 불. 맞지? 9번이야, 9번. 원자 번호 9번. 불소가 제일 세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여기 봐도 알겠지만은 주기율표가 있으면 이 주기율표에서 전기 음성도는 일단 결합을 거의 안 하는 18쪽은 빼.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 이쪽으로 셉니다. 이쪽으로. 이쪽이 뭐야? 주기율표에서 너네 쪽으로 보면
오른쪽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세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맨 끝에 뭐가 있냐면 플로린, 불소가 있습니다. 불소가 1등 짱. 그 상대적 값을 4.0이라고 약속을 하고, 정하고, 그걸 기준으로, 얘는 얼마 정도다. 이런 식으로 다 상대적 수치로 나타내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일반적으로, 이 전기음성도의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건데, 일반적으로 원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기음성도 커. 자,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는 뭐에 영향을 받을까? 전자를 누가 끌어당길까? 그렇지! 정답! 핵이지, 그지?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 그러니까, 원자가 작으면 핵하고 요 전자쌍 사이 거리가 짧겠지? 크면 멀겠지? 그러니까, 원자가 작으면 얘를 끌어당길 여지가 더 클 거 아니야, 그지? 원자에게 가까워. 원자에게 플러스 입자잖아. 그지? 얘는 마이너스잖아, 그지? 더 세게 끌어당길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원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기음성도 큰 경향을 보이고, 이 작다라는 게 뭐지? 주기율표에서는 원자의 크기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전자 껍질, 그지? 주기가 껍질 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껍질 수가 작다는 거 위쪽을 얘기하는 거, 위쪽. 위쪽이 전기음성이 크다는 뜻이야. 맞지? 원자의 크기가 작은 거지. 껍질 수가 작으니까. 껍질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점점 커지잖아, 그지? 껍질 수가 한 개, 두 개면 작잖아, 그지? 맞지?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원자에게 당연하지.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어때? 끌어당기는 힘이 세겠지. 그러면 봐봐. 같은 껍질인 이주기 원소 중에 리베, 붕탄, 산불, 네온은 무시. 왜? 18쪽은 결합을 안 하는데 무슨 공유 전자쌍이야. 공유 전자쌍이 무슨 뜻인데? 결합했다는 뜻 아니야. 결합할 때 공유하잖아. 공유 결합이잖아. 그지? 얘 무시하고, 얘가 껍질 수가 두 번째 껍질까지 있는 크기가 거의 비슷한 애들이야. 맞지?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세겠냐 이거지. 전자를 누가 제일 세게 끌어당겨? 얘가 제일 세게 끌어당긴다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 왜 얘가 제일 세게 끌어당겨? 얘는 전하량, 핵 전하량이 뭐야? 플러스 3이지. 4, 5, 6, 7, 8. 원자 번호가 같잖아. 핵 전하량이. 크기는 비슷한데 핵 전하량이 제일 크지. 핵 전하량이 제일 크면 똑같은 조건의 공유 전자에서 제일 세게 끌어당길 거 아니야. 안 그래? 그지?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뭐야? 껍질 수가 하나 많아지지. 한계가 생기는 거야, 이제. 두 번째 껍질밖에 없어. 껍질 수가 더 많아지면 멀어지잖아. 멀어지니까 다시 약해지는 거야.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약해진다고.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작으면 작을수록, 그 다음에 뭐라고? 핵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잘 끌어당긴다. 그 조건이 뭐냐면, 주기율표에서 봐봐. 이쪽이다. 그지? 이쪽이 제일 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됐나요? 넘어갈게. 그러니까 전기음성도의 주기적 변화는, 주기가 뭔데? 1주기가 수소, 헬륨, 그 다음에 2주기가 이거, 그 다음에 3주기가 남아가시 퍼스칼라 칼카, 4주기가 뭐 이렇게 되잖아, 그지? 오케이? 여기서 이게 1주기, 여기 2주기, 가로줄이.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이 주기지. 죽여주지. 맞지? 죽이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주기적 변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봐봐! 일단 요거부터 이게 더 쉬울 것 같아. 같은 주기에서는, 봐봐. 한 주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전기음성도가 여기로 가면 갈수록 전하량이 커지지. 그러니까 세게 당긴다고. 그러니까 한 주기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게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세진다. 맞지? 핵 전하량이 커지니까 플러스가 더 세지면 더 세게 마이너스를 끌어당긴다고. 한 주기에서는.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돼? 같은 족은 어떻게 될까? 껍질이 깡패다. 똑같이 말해봐. 껍질이 깡패다. 껍질이 깡패다. 다시. 껍질은 깡패야. 껍질은 깡패야. 그러니까 뭐 당은 다 필요 없어. 껍질이 하나 많아지면 무조건 확 바뀌어버려. 어떤 상황이. 했지? 왜? 껍질이 하나 싹 더 생겨버리면 덩치가 확 커지고 안쪽 전자가 움직이던 게 이제 바깥쪽이 돼버리고, 그지? 완전히 상황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원자 번호 커질수록 전기음성도 감소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이런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1족이지, 1족. 그지? 1족.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 이거 1번, 얘는 3번, 얘는 11번, 얘는 19번이거든. 오케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 커진 건 알지, 그지? 원자 번호가 무슨 의미라고? 원자에 있는 양성자 개수라고. 지금 내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니야. 한 1년,
정도 전에는 이걸 숙지하고 있었어야 돼. 오케이? 너네 다 시험 치고 배웠어. 배우고 시험 쳤어. 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족에서는 내려갈수록 그 원자 번호도 커지고 양성자도 커지지만 뭐가? 껍질이 깡패라고. 얘는 껍질이 일주기에 한 개야. 얘는 두 개고 얘는 세 개고 얘는 네 개야. 껍질 속 하나씩 늘어나지, 그지? 그러니까 하나짜리 있는 거, 두 개짜리 있는 거, 세 개짜리 있는 거, 네 개짜리 있는 거. 덩치도 커지고 늘어나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원자핵하고 그 맨 바깥 껍질에 있는 공유 전자쌍하고 거리가 멀어지지, 그지? 멀어지잖아, 그지? 멀어지면 땡기기가 힘들어진다고. 땡기는 게 뭔데? 전기음 송도인데. 전기음 송도가 약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껍질이 깡패다. 그래서 원자번호 커질수록 전기음 송도가 대체로 감소하게 된다. 됐나요? 그런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고는 넘어가자. 원자번호 커지면 껍질수 깡패, 맞지? 껍질수 증가해서 원자의 크기도 커지고, 그리고 원자 커지니까 이제 전자와 중심에 있는 원자 핵 사이 거리도 멀어지고, 그러니까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 땡기는 힘이 약해지고, 맞지? 그러니까 공유 전자선 끌어당기는 힘도 당연히 약해지지.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은 주기도 한번 읽어볼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주기에서 이쪽이지, 가로줄. 커질수록 원자핵의 전하량 커져. 아까 말했잖아. 3, 4, 5, 6, 7, 8, 9. 그지? 플러스 9지, 그지? 이렇게 전하량이 커지지? 전하량이 커지면 땡기는 힘은 더 커지지. 근데 뭐는 같아. 껍질수가 같지? 같은 주기는 껍질수가 같은 거야. 이 주기는 이 두 번째 껍질밖에 없는 거야. 다. 얘부터 얘까지 다 두 번째 껍질밖에 없는 거야. 껍질수, 즉 껍질수는 같다. 거의 거리는 같은데 원자에게 양성자 수만 커지니까, 전하량만 커지니까 땡기는 게 세게 땡겨질 수 있다는 뜻이야. 됐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전기음 송도가 나와 있는데, 자, 펜 들고 체크해. 수소, 나트륨. 자, 한 6개. 6개는 bear in mind. 뭐지? 외워. 기억해. 알겠지? 됐죠? 수소는 2.1, 나트륨 0.9, 탄소는 와우! 2.6이라고 적혀 있네. 2.5와 2.6 사이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2.5라고 얘기를 했어요. 탄소를 2.5. 이게 딱 정확한 값은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산소는 3.5 맞니? 플로린 4.0. 그다음 맞지? 클로린 염소는 얼마야? 3.2라고 돼 있다. 그지? 요 살짝 요거는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오케이. 요거는 이제 지금 문제 푸는 거하고는 살짝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 근데 이런 경향을 가진다. 확실한 건 뭐야? 2.6, 3.0, 3.4, 4.0 점점 올라가지. 같은 주기에서는. 근데 여기는 2.1, 1.6, 0.6, 0.8 점점 내려오지. 그지? 같은 족에서는. 맞지? 요거를 다 알아두고 이거 기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따가 요건 뭐 다음에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결합의 극성. 결합을 하는데, 공유결합 얘기하고 있어, 우리. 공유결합 하는데, 공유결합 할 때, 이 결합이 아예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나눠지게, 극성이 없는 결합도 있어. 이걸 뭐라고 하게? 무극성 결합. 됐니? 극성이 생길 수 있어. 뭐 때문에? 공유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 다르면, 어느 한쪽 치우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극성이 생겨. 이걸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됐니? 머릿속에 기억이 궁전에 넣니? 자, 근데 요거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극성 공유결합은 단 한 조건이야. 뭐냐 하면, 같은 놈하고 같은 놈이 결합하면 얘 서로 힘이 똑같아. 산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 결합하면 산소 기체거든? 얘는 무극성이야, 무조건. 같은 것끼리 결합하면 끌려가지 않지, 어느 한쪽으로. 그지? 무극성이야. 그러니까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딱 단 한 가지보다 같은 것끼리 결합할 때. 수소 결합하면 수소 기체. 산소 기체. 진소 기체. 맞지? H2, O2, N2 같은 기체는 다 뭐다? 무극성이다. 100% 완벽한 무극성입니다. 됐죠? 결합이 무극성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일단은 결합만 따졌을 때
하나의 결합을 따지는 거야. 결합을 따졌을 때 원소의 종류가 다른 놈의 공유 결합은 반드시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반드시.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당연하지만 H하고 Cl, H하고 F, H하고 O 이런 건 당연히 극성 공유 결합이 되는 거야. 그 둘 중에 한쪽이 끌어당긴 세기가 조금이라도 더 세고 어느 한쪽이 조금이라도 약하게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극성이 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따지냐? 여기 나와 있지만 이게 지금 뿌옇게 보이는 공 같은 게 뭐냐면 이 전자가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공간, 확률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수소 원자와 염소 원자가 이렇게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염소 원자가 아까 그 전기염소도가 얼마쯤? 3.0에서 3.5 사이야. 됐지? 3점대야. 수소는 2.1이지, 그지? 차이 꽤 많이 나지? 염소가 훨씬 세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되니? 얘끼리 공유 결합하면 얘도 전자 하나 내주고 얘도 전자 하나 내서 공유 결합한다. 그럼 염소 쪽으로 이 전자쌍이 끌려가는 거야. 전기염소도 더 세지, 훨씬 세지, 그지? 끌려가. 그러면 염소는 전자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그러니까 델타 마이너스. 여기 보면 델타를 너네 못 배운 티 내면 안 돼. 이 수업 듣고. 봐봐. 델타는 어떻게 쓰냐면 요것도 쓰라고 막 그림을 그리는 친구도 있는데 델타는 원래 문자기 때문에 쓰는 순서가 다 있어요. 영어도 거의 있습니다. 델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됐니? 여러 가지 학설도 있고 한데 이런 거야. 영어 배우면서 소문자 I를 포커페이스 유제 이렇게 쓰면 못 배운 티를 내는 거야, 이게. 응? 왜 이 소문자 I를 쓰는 방법은 근거가 있습니다. 밑에부터 하고 위에 올려야 됩니다. 원래 이유가 이거 아니야. 필기체에서 어쩔 수 없이 점은 위에 있는 점은 나중에 찍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위부터 점부터 찍으면 못 배운 거야. 영어 선생님 중에도 위부터 찍는 사람들이 있어. 못 배운 거야. 이유를 생각을 안 해본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 가르치는 대로 하세요. 알겠죠? 델타는 어떻게? 다시 한번 내가 그려볼게. 뾰르르르르르 탁. 예쁘게 됐지, 그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델타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영어로 봤을 때는 대문자 D가 있으면 소문자 D가 있잖아요, 그지? 옛날 영어 이전에 고어에서 D의 역할을 하던 것 중에 소문자가 델타야. 아니, 요거. 그리고 대문자가 뭐게? 요거야, 요거. 삼각형이야. 그래서 우리 델타 X, 델타 Y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야, 이거. 델타. 됐니? 델타가 무슨 의미를 가지지? 차이값의 의미를 가져. 약간의 값,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그래서 델타 플러스 3이 약한 양전화, 델타 마이너스라고 하면 약한 음전화를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전기음성도가 염소가 훨씬 더 크니까 수소보다 결합을 하면 이쪽이 약한 음전화, 이쪽은 약한 양전화 되겠지. 염소 쪽이 음전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배열된다, 배치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걸 또 약한 양전화, 음전화를 또 어떤 표현으로 쓰냐면 부분 전화라고 합니다. 그냥 딱 알맞은 1 플러스 1 전화, 플러스 2 전화 이런 게 아니지. 0.17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지? 부분 전화라는 표현도 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거, 그거 가지고 결합이 극성을 가질 때 뭐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기음성도와 결합이 극성에서 결합을 이루는 두 원자의 전기음성 차가 크면 클수록 치우침이 더 커져. 맞지? 이렇게 볼게. 봐봐. 수소가 있어요. 결합한다. 플로린이 결합하면 HF가 되고, 염소가 결합하면 HCl이 돼. 둘 다 할 수 있어. 근데 알지? F는 여기 있고 Cl은 밑에 있지. 누가 전기음성 커? 위에가 크다고 무조건. 맞지? 그지? 근데 H는 똑같은 H잖아. 그지? 결합하면 어느 쪽 치우침이 더 세지겠니? F 쪽이 더 세지겠지? F의 힘이 더 세니까 더 세게 당기겠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보면 이 차이가 HF 차이는 1.8, HCl 차이는 1.0. 오, 이렇게 되네. 차이가 이렇게
1.8, 1.0 이렇게 차이 나지, 그지? 그건 뭐야? 아까 말했던 약한 양전화, 약한 음전화 또는 부분 전화라고 하는 게 어느 쪽이 더 센 거야? HF 쪽이 더 센 거야. 무슨 말인지 또 둘 다 똑같이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라고 얘기하지만 델타 마이너스와 델타 마이너스 같은 값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부분 전화가 그 차이만 전기음성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빨간 쪽이 음전화가 더 증가한다는, 얘도 약간 오렌지색인데 얘도 새빨갛잖아, 그지? 차이가 있다는 뜻이야. 됐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얘기할게. 자, 우리 공유결합을 기준으로 뭐야? 그 원자가 공유결합했을 때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를 뭐라고 한다? 전기음성도라고 한다고 배우고 있지, 그지?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화학결합을 구분한대. 오늘 공유결합부터 시작했잖아, 그지? 근데 이런 거야. 잘 봐. 이해할 수 있을걸? 공유했어, 전자를. 안정됐어. 결합됐단 말이야. 근데 전기음성 차가 거의 비슷하면 거의 중간에 있겠지. 전자쌍이. 그리고 조금 차이 나면 살짝, 그지? 치우치겠지? 조금 더 차이 나면 더 치우치겠지? 더 차이 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의 어느 한쪽으로 공유 전자쌍이 다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거야. 맞니? 그럼 어떻게 되니? 이거 뭐하고 구분하기 어려워? 어느 한쪽으로 다 갔다는 건 원래는 공유 결합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니? 현준아? 나를 봐야지. 책 보지 말고. 뭘 뜻하는 거니? 서로 한 개씩 전자를, n 개씩 전자를 딱 공유한 거지, 그지? 응? 딱 중간에 있어야지 중성인데, 한 개 한 개 공유했다 치자. 어느 한쪽으로 다 갔으면 얘는 뭐야? 원래보다 하나 더 많은 거지, 전자가. 얘는 원래 자기 거 하나 뺏긴 거지. 그게 뭔데? 이온 결합이야. 그게 이온 결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기 전자 원래 갖고 있어야 되는 것보다 하나 더 많으면 플러스 1이지. 델타 플러스가 아니야. 플러스 1이야. 얘 마이너스 1이 되지, 그지? 그렇게 아예 플러스 입자, 마이너스 입자가 돼서 딱 붙는 거. 이거는 정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한다? 이온 결합이라고 하잖아. 이온 결합. 그래서 그 기준을 잡는 거야.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냐 하면 1.7 맞니? 개정되고 약간 숫자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1.7이 아예 나오지도 않네. 자, 두 공유 결합하는 이 원자들이 전기음성 차이가 1.7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차이가 작으면 공유 결합이라 하고 그거보다 차이가 크면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기음성 차가 0인 공유 결합 당연히 무극성이야. 맞지? 전기음성 차가 0이면 0이 아니면 당연히 극성 결합이야. 그지? 근데 전기음성 차이가 약 1.7, 1.8, 1.7 요걸 기준으로 그거보다 작으면 이건 뭐다? 이거는 공유 결합이라 하고 요 1.5보다 좀 더 크면 이온 결합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한 값은 매길 수가 없어요. 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라는 말은 자연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이 억지로 구분을 한 개념이야. 자연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 자연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구분하지 않는다고. 같은 결합이야. 근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나눈 거라서 명확한 값은 없습니다, 실제로. 오케이?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개념은 뭐야? 전기음성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온성에 가깝고, 이온 결합성. 작으면 작을수록 공유 결합성에 가깝다. 근데 그 기준이 한 1.7, 1.8 정도 된다. 차가. 오케이?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자,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이후에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이 극성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무슨 극성에 대해서 설명할 거냐 하면 이 결합의 극성을 얘기할 거예요. 결합 극성. 그 다음 단어에 뭐가 나오냐면 공유 결합해서 뭐가 돼? 뭐가 돼? 똥이 돼? 분자가 되잖아. 결합하면 산소 하나에 수소 결합하고 산소 하나 또 수소 결합하면 이거 물 분자잖아. 그지? 이거 결합 왜 배우냐 하면 결국은 그거야.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건 분자인데, 분자의 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결합의 극성부터 먼저 알아야지 그 다음을 얘기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결합의 극성부터 우리가 지금 먼저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짧게 하고 결합의 극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걸 공부해 볼게요.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 배워보자고요. 결합에 결합을 하면 무극성이거나 극성이거나, 그지? 근데 무극성이면 그냥 0이야. 근데 극성일 때는 이극성 저극성이 그 극성이 세기가 다를 수 있다고 했지, 그지? 그 다른 걸 값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결합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어떤 지표가 있다, 기준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보자고. 자, 쌍극자 모멘트가 뭐냐 하면 일단 쌍극자라고 하는 개념부터 알아둬야 됩니다. 쌍극자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플러스 입자가 있지, 그리고 똑같은 크기 전하량의 마이너스 입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움직일 수 있으면 이걸 쌍극자라고 합니다. 됐니?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의 크기는 같아야 돼. 전하량이 같아야 된다고. 일정한 거리여야 돼. 왔다 갔다 안 됩니다. 오케이? 이게 보통 이제 결합을 하면 살짝 움직일 수 있지만 거의 일정하다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결합을 했을 때 공유 결합했을 때 이게 극성 결합이면 이걸 쌍극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어느 한쪽이 델타 플러스면 어느 한쪽은 델타 마이너스지. 오케이? 그래서 이 쌍극자를 만들어냈을 때, 그지? 그 쌍극자의 정기적 성향의 크기, 그게 뭐냐?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쌍극자가 만들어졌는데 그 쌍극자의 정기적 능력, 정기적 힘, 됐니? 이 크기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고, 결국은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뭐하다? 극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극성이 크다라고 약속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갖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고 같이 움직일 수 있으면 쌍극자로 하고, 쌍극자 모멘트는 결국 극성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결합하는 두 원자의 전하량. 자, 조심해야 돼. 예를 들어 이게 플러스 Q고 마이너스 Q면 플러스 Q 곱하기 마이너스 Q 아니야. 이거 두 값은 같은 거거든, Q가.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를 나타낼 때는 그냥 Q를 하나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사이 거리 R,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뮤라고 하고 Q 곱하기 R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쌍극자 모멘트는. 됐나요? 그러니까 이 쌍극자 모멘트는 극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인데 그 크기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나누어져 있는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크다. 그 다음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크다. 이 뜻이야. 오케이? 나누어져 있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극성의 정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오케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전하량과 거리.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뜻이고, 쌍극자 모멘트의 값이 크면 클수록 대체로 결합의 극성이 크다.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는 아까 말했죠. 결합의 극성의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거든. 나타내는 거거든. 결합의 극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당연하지. 무극성 공유 결합은 쌍극자 모멘트 얼마? 전하량이 0이잖아. 없잖아. 무극성이면. 극성이 없잖아. 그지? 맞지?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는 0이지. 모멘트가. 그 다음 극성 공유 결합은 이제 달라져. 이거 상황에 따라 그때 이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쌍극자 모멘트가. 이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이 표시는 사실 물리에서 나온 거거든.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게 물리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쭉 화살표 이렇게 십자 모양.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들어봤지? 벡터라는 표현이야. 벡터의 표현.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이 있고 그다음에 크기로 그 길이를 가지고 크기로 나타내는 물리량이 벡터입니다. 벡터. 오케이? 벡터를 나타내는 게 쌍극자 모멘트의 표시하고 똑같다. 방법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기음 송도가, 자 볼게. 전기음 송도 작고 크면 결합하면 어떻게 돼? 전기음 송도 큰 쪽이 뭐라고? 이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전기음 송도 큰 쪽이 공유 전자성을 끌고 가지, 그지? 그래서 전기음 송도 큰 쪽이 뭐야?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됐지? 전기음 송도 작은 쪽이 델타 플러스가 될 거라고. 됐지? 이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이 쌍극자 모멘트를 나타내는 화살표는 어떻게 하냐면 작은 쪽부터 큰 쪽으로 시작에서 끝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그려주고 시작하는 지점에 십자가 모양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쌍극자 모멘트의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쌍극자 모멘트는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는 물리량이야. 맞지?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는 여러 개의 쌍극자 모멘트가 합쳐져서 계산을 할 수 있지.
그지? 예를 들어서 이쪽하고 예를 들어서 이쪽하고 이 길이가 같다 오자. 그럼 방향 딱 반대거든. 이 두 개 합하면 뭐야? 0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일로 갔다가 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합하면 0이야. 예를 들어서 봐. 정삼각형의 꼭지점으로 그 입체 중심에서 꼭지점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3개 나와 있다 하자. 이거 합하면 얼마? 0이야. 이것도 대칭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 정사면체야. 정사면체 무게중심에서 꼭지점으로 가거나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으로 오는 4개의 화살표도 합하면 얼마? 0이야. 입체적으로 합하면 0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돌아온다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화살표를 이어보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합하는 방법이야. 벡터를 합하는 방법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할게. 벡터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화살표가 있다 치자. 그리고 이런 화살표가 있다 치자. 됐지? 이 두 개가 이제 뭐 쌍극장 모멘트다 또는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럼 이 두 개의 합은 얼마?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봐. 뭐든 순서는 상관없어. 얘부터 먼저 할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지? 그지? 여기서 끝났지? 이 두 개 합한다고 했지? 그럼 이걸 평행이동해. 그래서 여기에 똑같은 크기, 방향과 크기가 똑같은 걸로 이어줘. 이렇게 이어줘.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가지. 그럼 이 두 벡터의 합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음 시작점과 맨 마지막 끝점을 이은 화살표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벡터의 덧셈이야, 이게. 벡터의 덧셈. 쌍극장 모멘트도 이렇게 더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뭐 이 다중결합, 이 공유결합은 몇 중 결합까지 있다? 3중까지 있어. 4중은 없어. 맞지? 단일결합, 이중결합, 3중결합까지 있다고 배웠지. 그지? 이렇게 배웠어야 되는 게 맞고, 다중결합에서도 똑같이 다중결합이라고 결합의 전자쌍이 하나가 아니고 2개고 3개라고 화살표를 차차착 이렇게 3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야. 하나로 합쳐서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니? 결합의 극성은 쌍극장 모멘트로 나타낼 때 이중이든 3중 결합이든 상관없이 하나의 화살표로 나타낸다는 것도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페이지. 이론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여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예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적용하는 그 문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예시 보면 첫 번째 보면 이산화탄소, 메테인, 물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지, 그지? 한번 볼게. 이산화탄소는 어떤 결합하고 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사실은. 왜? 열심히 많이 문제 나왔고 시험 쳤어, 이미. 이산화탄소는 탄소 기준으로 이중결합이 양쪽으로 산소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테인은 탄소를 기준으로 정사면체의 꼭지점 쪽으로, 꼭지점 쪽에 수소가 이렇게 4개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물은 산소를 기준으로 수소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꺾여져 있는 구조예요. 됐죠? 자, 이제 여기서 뭘 적용할 거냐 하면 이제 쌍극장 모멘트를 한번 벡터로 표시해 볼게. 산소, 탄소 어느 쪽이 세? 전기 음성도. 산소가 세. 그지? 한 줄에서 이쪽이 있잖아, 산소가.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탄소, 산소 똑같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시작. 이 화살표 길이가 뭐니? 같지? 이 두 개 합하면 뭐야? 0이지. 자, 이때 뭐라고 하냐? 아주 철학적으로 얘기해야 돼. 이산화탄소의 탄소, 산소 사이 결합은 극성 결합이다. 맞지? 근데 이 분자는 뭐야?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극성이 이쪽 저쪽에서 합해서 0이 돼버리잖아. 이 분자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의 분자로 봤을 때는 극성이 없고, 결합으로 봤을 때 뭐지? 극성이 있는 거지.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메테인, CH4, 메테인도 어떻게 돼? 탄소, 수소, 어느 쪽이 더 세? 탄소가 더 셉니다. 그럼 탄소 쪽으로 화살표가 다 만들어지겠지, 그지?
맞지? 근데 다 조건이 탄소, 수소잖아. 그지? 그럼 이 화살표의 크기는 뭐야? 길이는? 다 같지, 그지? 오케이? 근데 이 탄소가 어디에 있다고? 이 정사면체의 딱 입체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요걸 다 더해보면 뭐가 된다? 0이 됩니다. 됐나요? 입체적으로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뭐니? 결합은 극성이지. 극성이 아닌 결합은 이 화살표를 나타낼 수 없어요, 아예. 맞지? 화살표를 나타낸다는 자체가 극성이 있다는 뜻이야. 쌍극자 모멘트를 나타내는 자체가 극성이 있는 거야. 근데 결합은 극성이지만 이 분자는 뭐다? 무극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여기에 적용해보면 돼. 물 같은 경우에는 산소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가 있겠지. 근데 이거는 대칭이 아니고 구분형, 꺾여있지, 그지?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는 뭐지? 있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산소 쪽이 뭐가 되는 거니? 약한 음전화. 수소 쪽은 약한 양전화. 델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분자는 뭐다? 극성 분자입니다. 극성. 이 물 분자 자체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짝 나눠져 있다. 오케이? 극성 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합 극성이고 대칭이 안 되기 때문에 더해도 화살표가 안 없어지지.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극성 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할만하지? 그지? 그 이전 공부가 화학의 원소나 결합 이런 거 더 잘 돼 있으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지. 자, 요거 적용 예시 볼게요. 수소하고 수소 결합하는 게 H2지. 수소 기체야. NH 결합하고 CO 결합이 있다고 치자. 자, 전기온 송도를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수소는 2.2, 2.2 같대. 맞지? 그러면 이 결합은 뭐다? 무극성 결합. 여기는 뭐야? 질소가 3.0, 수소 2.2. 그러면 꽤 차이 나지, 그지? 질소 쪽으로 치우치니까 요렇게 화살표가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 CO는 2.6, 3.0, 꽤 차이 나지? 0.8이니까 이쪽으로 화살표가 있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 질소, 수소의 결합이 있는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입니다. NH3. NH3가 어떻게 생겼냐? 요 그림대로 그대로 그냥 볼게. 다시 수소는 딱 대칭되기 때문에 이게 무극성 결합이야. 무극성 분자고. 맞지? 맞지? 근데 얘는 이 피라미드형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화살표가 세 개가 이렇게 오면 합하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뭐다? 극성 분자입니다. 됐지?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말했잖아. 이산화탄소는 양쪽으로 이제 똑같은 크기 화살표가 정반대로 두 개가 있잖아. 그지? 합이 얼마?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결합은 극성이고 분자는 무극성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면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전기 음성도부터 시작해서 결합의 극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결합의 극성을 가지고 분자의 극성까지 예측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소단원의 일종의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마도 문제에서 막 계산하는 문제가 여기는 없거든. 없으니까 개념적으로 조금 탄탄하면 거의 다 맞출 수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좀 안정화될 거니까요. 지금부터 기본 탄탄 문제부터 기본 탄탄 문제만 하라고 했잖아요. 이러지 마. 응? 기본 탄탄 문제부터 실력 쑥쑥 문제까지 한번 가능하면 시간이 한 30여 분 남았거든요. 가능하면 한번 다 풀어보고 채점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